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다시 대피령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어제 하루 캘리포니아 확진자 수가 7,149명을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른 집계 데이터에서 나온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월요일보다 무려 69%가 늘어났습니다. 검사 이후 양성 판정 확진율도 지난 2주 사이 4.6%에서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입원율도 지난 2주 새 29%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증 코로나 환자의 응급실 수용률도 18%가 올라갔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내 전체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와 야외 활동이 재개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강력한 사회두기가 병행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확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무리 사회적 여론이 반대한다 해도 자택 대피령을 재발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속도가 느렸던 주에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가 이제는 다른 주에서 넘어온 방문자들을 격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넥티컷주를 방문할 경우 도착 즉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가 해당되는 지역은 텍사스와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9개 주로 내일부터 격리 명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도착 즉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격리를 당하고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엄격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타주 방문자 격리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구당 최대 $2,00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기금 중 $1억 투입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그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소득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LA시 중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번 지원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반드시 코로나 사태로 실직했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91,100 이하인 가정인데 대략 5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2개월 동안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1,000에서 $2,000의 지원금이 전달될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입금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는 LA시 정부가 입금하는 지원금을 제한 나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LA시와는 별도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주택 공급을 위한 $2,000만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퇴거 유예 조례안을 한 달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3개월간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유예했는데 이 행정명령 시기를 더 연장한 겁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경기부양 현금이 곧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참모들과 추가 현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경기 부양금의 정확한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후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지원금 규모를 경쟁하며 1차 지급안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인 7월 중으로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열릴 예정인 연방상원 전체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안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연방의회가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연방 상원에서 8월 8일 이전에 결정을 마쳐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 가정은 가정대로, 업소는 업소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정치인과 한인 기업, 한인 업소들이 한인타운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이유케어 클리닉이 한인타운 내 저소득 한인과 지역 주민 800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도시락은 본샤부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제 한인타운도 도와줄 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돕자하는 마음으로 나눔 행사에는 이유케어 임직원과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본샤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한식 위주로 준비된 도시락은 이유케어 클리닉 환자 중 저소득층과 한인 노숙자, 저소득 청소년 가정에도 전달됐습니다. 와코 돈가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 100개를 KYCC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시작된 KYCC의 음식 식료품 배달 캠페인으로 총 10,000개가 넘는 도시락이 전달됐습니다. 음식은 한인은행과 기업, 정치인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달된 도시락 70% 이상이 한인 가정에 나눠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음식을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분들은 울음을 터뜨리시고 아니면 편지까지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한인 사회의 작은 노력은 어려움에 처한 한인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정부와 각 로컬 정부의 무료 식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어 대상자들을 위한 신청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 오전 LA 북쪽 인요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 USGS는 지진이 오늘 오전 10시 40분경 LA에서 북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중가주 론파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에서까지 진동을 감지했을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7월 7일 예비선거에서 경쟁하는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 간의 부정우편 투표 논란이 일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이번 7월 7일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1번 신디 페레라 의원과 박재관 후보, 6번 프랭크 더너휴 의원과 스테프니 장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위원회 지지를 받고 있는 박재관 후보와 신디 페레라 후보는 경쟁자인 스테프니 장 후보와 프랭크 더너휴 후보가 지난 10일 전체 입주자 중 한인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니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건 카운티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와 페라리 후보는 고소장에서 장 후보와 더너휴 후보 그리고 선거 캠페인 팀은 지난 10일 오후 시니어 아파트 1층 로비에 테이블을 마련해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우편 투표 작성을 도와주며 투표를 강요했고 일부 유권자의 경우 해당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 용지를 작성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이뤄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와 더너휴 후보는 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 우편 투표를 도왔으며 우편 투표 작성을 도와줄 경우 누가 도움을 줬는지를 투표 용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역시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클럭 오피스와 레코드 보드 등에 따르면 버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우편 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7월 7일 민주당 예비선거의 우편 투표 집계 전까지 이번 투표 부정 논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다음 주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으며 향후 수주 동안 지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내 확산 속도도 한때 정점이라고 말했던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